안녕하세요. 범브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건설 경기 침체에 분양률까지 저조한 바람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모든 건설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건설업계가 상당 부분 지금 자금 경색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단단한 이 시공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신동아건설이 이렇게 법정 관리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파밀리에죠. 이 주택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2022년 2월 이 파밀리에 브랜드로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이 브랜드 경쟁 강화에 나서면서 의욕적으로 건설업계에서 상당 부분 수주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분양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법정 관리로 들어갔다라는 사실, 역시 이제 대형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이 쌓여간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업계도 태형건설, 신세계건설 등등 작년에 불거졌던 건설사 도미노 부실 우려도 재점화될 전망도 아주 크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파로 유동성 우려 아직도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당 부분 경제 부분에서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 부분에서는 당연히 실적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전국 불안 요소까지 얽히면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일 얼마 전에 분양한 곳입니다.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여기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분위기 편승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통장을 집어 던졌는데, 이게 고만 자녀 세대 수가 558가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최근에 서울에서 나온 무순위 사후 청약 중에서도 가장 이 기록을 깨는 어떤 자녀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74제곱 3가구, 84제곱 11가구, 105제곱 126가구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550가구가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이 무순위 물량이 나오게 된 건데, 여기 일단 분양가가 어마무시했죠. 13억 8천까지 이르는 30평대가. 그것도 월계동에서. 광운대역이 좀 가깝다고 해서 역세권이라 불리는 그런 아파트였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문제였죠. 당시 분양가 84제곱이 13억 9천, 거의 14억에 해당이 됐고, 대형 평수는 거의 14억에서 16억까지 이렇게 되는. 야, 이거 노원구 월계동에서 14억, 15억 하는 분양가, 이 감당이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 고점에서 잡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치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분위기 무시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청약 통장 날라감에도 불구하고 550세대 이상이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고, 또 한 곳이 있죠.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는 이미 공급 8차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잔여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5세대 나왔습니다. 숲세권이다, 청계천 인접한다, 이런 입지적 혜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입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8번째 청약 공고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8차 임의 공급 물량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무순위 사후 청약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직전 임의 공급 7차에서는 19세대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15세대니까 거의 90% 이상이 7차 공급에서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분양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20평인데 8억이 넘어. 이것도 뭐 분양가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 입지도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4제곱이 12억 2천까지 찍는 그런 어떤 고분양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되니까 아무리 서울에서 신축으로 분양 물량 풀어도 이렇게 끝내 뭐 당첨자들은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대문구 지금 거래가를 보면 대부분 10억 선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뭐 6억 선, 12억 선, 11억 선, 8억 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신축 분양가가 지금 84제곱이 12억 2천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신축 프리미엄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어떤 주변 거래가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서울 집값이 뭐 하향 추세로 가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리했다가 이 선에서 진입했다가는 도저히 유턴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퇴로가 막혀 버리니까 뭐 원금이자 갚느라고 허덕허덕 거리면서 그래도 집값이 올라주면 위안이 되련만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뭐 부산, 인천 죄다 지금 무순위 물량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비뉴 1000개까지도 지금 6차까지 나오고 있고요. 상당 부분 지금 뭐 얼죽신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말소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축에서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서울 평당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대 서울 알짜 아파트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분양가 자체가 완전히 칼라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얼죽신도 안 통합니다. 4호 청약 나선 분양 대여들 뭐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게 됐고요.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뭐 천안에서 두정역, 양우, 내안에 뭐 퍼스트로 34평 4억 9천에 나왔는데 1순위 미달이 됐고요. 세종 번암리 리치빌 1차 역시도 지금 47세대 모집했는데 17명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뭐 세모표 뭐 깜빡깜빡 비상등 켜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뭐 야심차게 분양했던 버머 자이른의 역시도 일부 청약 미달로 떴어요. 여기도 36평이 10억이 넘어갑니다. 지방에서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간다는 거 아무리 뭐 범어역을 끼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거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후에 대구 아파트가 아무리 수성구에 위치해 있지만 이 아파트 가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완전히 반토막 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상봉동 더샵 퍼스트 월드 역시도 42평이 15억에 달하는데 여기도 역시 좀 상당히 분양가가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순인의 마감이라는 그런 어떤 성적을 찍었지만 역시 대형 평수에서 좀 상당히 위축되는 어떤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매물 추이도 뭐 지금 8만 7천 건으로 올라섰고요. 이제 1월쯤 되면 거의 9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매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그 근본 원인은 공포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있던 분양가를 잡은 사람들 뭐 상당한 어떤 원금이자 갚기에도 허덕허덕거리는데 아파트 가치가 이후에 올라주지 못할 거라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구축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도 뭐 집주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좀 손해를 덜 보고 팔려고 하는 어떤 탈출장 러시아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물량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거래도 뭐 50%대 감소 지역, 뭐 수두룩 빽빽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 성북, 강남구, 양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등등등등 모든 서울 전역에 거래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 아마 이게 거의 60%, 70%까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한 이 확신, 어떤 신념,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깨져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원인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지금 미국 국채 초강달러 현상과 함께 지금 거의 동반해서 가고 있는 이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6%를 오늘 찍었어요. 이렇게 되면 요번 주 넘어서 다음 주에 거의 5%까지 가지 않을까. 뭐 강달러 현상은 뭐 거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 같고, 한국 국채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국채가 어느 정도 환율 안정성에 많은 어떤 기여를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도 외자가 빠져나가는 어떤 분위기라면 국채 부분도 뭐 랠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국채를 매각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오늘 1460원으로 살짝 환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외환보유고 자체가 뭐 환율 방어하느라고 줄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예상을 넘어서는 오히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연말장세 때 금융기관들이 한은의 외화를 예치를 하는 바람에 뭐 액면적으로 볼 때 좀 늘은 건데, 지금 어마무시 지금 금융당국에서 원화가치 지금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때려 넣고 있거든요. 뭐 1월달, 2월달쯤 되면 외환보유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완화 기대, 오히려 보호무역 자체로 인해서 관세가 상당 부분 어마무시하게 때려질 거라는 어떤 예상을 깨고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환율도 1460원대로 주저앉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잘못된 정보죠. 워싱턴 포스트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좌진이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적 수입품만 포함하는 보편적 관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이게 오보야, 가짜뉴스란 얘기죠. 결국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면서 이거 하락하던 달러화가 다시 바운싱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니, 그러니까 그만큼 혼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이 불안감이 고스란히 지금 녹아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역시도 지금 2,500선을 지금 넘어가는,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냐. 지금 외국인들이 1,400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좀 또 살짝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개인이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강으로 가는 이 밸런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뭐 1월 20일 이후에 미국의 관세 부분이 상당 부분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뭐 스탠스 상당 부분 변화될 가능성 높겠고요. 금융시장 역시도 엄청나게 출렁거릴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2600선 반등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보이죠. 추세적 반등은 좀 어렵지 않느냐. 역시 이 한국 경제의 이 기초 체력이 상당 부분 많이 약화되고 있고, 뭐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 호재가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2024년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 상반기에 좀 좋았다가 하반기에 완전히 확 내리꽂는 그런 경향성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뭐 나스닥은 뭐 지난밤에 또 1.24%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역시 앞으로 나스닥 시장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20% 이상 더 상승 반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 부분이 역시 강세고요. 리게티 2.58%까지 올랐네요. 브로드컴 역시도 1.66, 아이온큐 역시도 6.91% 올랐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 부분이 상당 부분 약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에서의 이런 모든 흐름들 결국은 이제 자산시장의 대이동, 대전환점을 맞게 되는 건데, 지금 여전히 지금 한국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을 합산 실물 자산이 전체 자산의 7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8%, 일본은 37%, 영국 46%.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승전 부동산, 그러니까 모든 경기 악화, 뭐 금융의 대변화, 여러 가지 환율 불안, 또 전국의 불안 요소들을 똘똘마리해서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자산의 75%가 몰빵돼 있다는 것, 상당 부분 한국 자산시장 가치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감 느끼고 뭐 가상자산으로 들어가면서 알트코인이 뭐 줄줄이 뭐 불기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뭐 등등. 오늘 뭐 장세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리플, 뭐 비트코인, 또 도지코인, 또 이더리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반등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 사람의 1,500만 명이 가상화폐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자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모든 자본의 흐름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서울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제 그 명제는 사라지고 있다. 무더기 계약 취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 선제지표입니다. 결국은 뭐 정점에서 고점을 찍고 그 고점을 찍을 거라는 신념이 다 깨지고 있는 거고, 얼죽신의 운명은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 높다. 앞으로 모든 부동산 가치 하락의 뭐 중심축이 될 가능성 높겠고요. 금융시장이 새로운 판도를 지금 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해외 자본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지만 반면에 개미들은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 똘똘마리에서 유출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역시 자본은 수익률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부분보다는 금융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파트의 신화는 금융신화로 전환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유턴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집값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시점 잘 잡아서 그냥 줍는다는 심정으로 그 집값을 마주대하는 그날이 분명하게 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이 무더기 계약 취소, 뭐 90% 이상이 서울에서도 신축인데 뭐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역시 얼죽신의 운명은 앞으로 상당히 험난한 대로를 갈 것 같다. 금융시장의 새로운 판도가 짜여지면서 한국의 자본시장은 정말 수익을 극도로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경기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본의 어떤 이익을 쫓아서 자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은 바로 미국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한국의 아파트 신화는 결국 다 붕괴되고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금융신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불안복귀 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